님, 그 많은 국민들도 이제 다 진짜 헌법적 법률적 지식도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서 디데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가치 질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불호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점점 이상한데 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이런 조치까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왔습니다. 혹시 당내 논의나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그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이 전혀 워낙 보완이 돼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의원님처럼 법조인 출신 분들도 그게 잘 안 됩니까? 전혀 모릅니다 지금.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벌써 한참 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장 그래도 저희 기대에는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하실 것 같은데. 저도 저 개인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굉장히 위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굳이 이제 정치적으로 따져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했듯이 이재명 대표님의 2심 선고 이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2심이 끝났으니까 적어도 오늘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선고기를 고지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오늘 또 그런 기색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체크한 걸로는 오늘도 안 하는 쪽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늘 또 안 보이면 네. 4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 정말 극단적인 사항이 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적어도 국회는 극단적인 사항을 대비하는 절차에 돌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매우 기민하고 민첩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 얘기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숫자를 지금 저 실시간 구독하시는 숫자를 보면 압니다. 뒤로 가면 약간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헌재 얘기가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여기 집중되어 네, 있는 것 다 같아요. 관심이 사실은 이 헌재 부분에 집중돼 있다는 걸 저희도 똑같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쭉 이제 오늘 밭글이 아주 난무를 했습니다. 오전에 저 벌써 한 10가지 이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정말 폭발하는 민심을 대변해주는 밭글들이 많아요. 극단적인 수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류의 밭글도 많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이제 플랜 B라고 하는 게 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플랜 B라고 하는 게 국무위원을 일정 수 이상 탄핵을 하면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원하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자. 임기 연장. 임기 연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끝나면 안 되니까 연장하는 거. 뭐 마흔역, 자동 임명 이런 거 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요술방망이처럼 이것만 하면 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플랜 B도 없는 건가요, 저희는? 앉아서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플랜 B가 굉장히 복잡하게 작동을 할 건데 왜냐하면 국무위원을 일정 수 이상 탄핵을 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결에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면 의사 정족수는 되나 의결 정족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의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권은 의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해서 설령 부결됐어도 대통령은 거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탄핵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권한 대행은 지금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관이 권한 대행을 하는 거죠. 대리 참석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참석을 하되 평결은 못하지만 하여튼 논란의 여지는 논란의 있겠네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니네 거부권 잘못됐어라고 저쪽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거고 니네 거부권 잘못했어. 그러니까 니네 공표해. 공표 안 할 거고 그럼 국회의장이 공표를 해야 되는데 공표를 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한다 하더라도 이 집행을 행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할 것인가가 또 두 번째 문제고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될 그 것이다. 부분은 하여튼
저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제 대통령은 권한대행이 헌법에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에 대한 게 있고 순서는 이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네, 이건 네. 권한대행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직무대행들, 네. 권한이 아닌 직무대행, 예를 네. 들어서 장관을 차관이 대행한다 이런 부분은 헌법에는 없어요. 근거 자체가. 이게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가 그 운영 규정에 보면 국무회의 운영 규정에 보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네네. 그러나 편결은 하지 못한다. 이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그러면 불분명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플랜 플랜 B를? C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C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아, 생각은 네네. 들지만 마음속에 어쨌든 저는 밥글에 있는 내용. 네, 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법대로 순리대로 헌법대로 12월 달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됐다면 저는 탄핵이 2월 달에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끝까지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4월 18일까지 지연을 시켜서 2명의 임기를 종료시키고 대통령 몫을 임명을 한다. 이거는 결론을 뒤바꾸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서 얘기하는 뭐 헌법재판관을 탄핵한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일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뭐 플랜 C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본물 터지듯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박사님, 오늘 아까 이제 오전부터 쭉 돌아 있는 밥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적시가 돼 있고 월요일 날은 무조건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실행해야 된다. 전원 탄핵에 대한 거를 왜냐하면 이제 본회의 절차가 있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올리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15일 플러스 5일 이런 이제 각종 그 공표에 대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월요일 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그 프레임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시면 김어준 그 저기에서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며칠 월요일 날 전부터 되지 않으면 안 있었습니다.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재 내부 흐름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좀 추정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추정은 네. 뭐냐면 적어도 이 정도 내란 사태가 벌어졌으면 헌재 재판관이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인용을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작동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저희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인용하라는 건데 그 국민의 여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작전이 먹히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전제인 거고 두 번째는 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수요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무죄가 됨으로써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수단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면 저기는 아마 최후의 발악으로 덤벼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선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공격들을 미리 막아내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뒷북마치게 되면 깨지는 거 아니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 날 정도를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서 계속 좀 공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저쪽이 어떤 대열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방식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가 그걸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생각이니까 네, 네. 이제 문제는 뭐든지 선제적으로 빨리 함으로써 대중이 내란을 진압하는 세력들이 매우 발빠르게 이들을 진압해 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대중은 네.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매우 그 어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의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